자, 질문은 우리 같이 공연했던 두 분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선배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 박사께서 말씀하신 모두는 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뭐 홍콩의 외파리 왕후에서부터 홍콩 전 배우, 한국의 액션 배우 다 저하고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센터를 잘 알고 또 저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영화였고 또 하나는 무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무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고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영화도 성공을 했고 무술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세미나를 다니면서 돌아보니까 무술인들이 하고 있는 성지는 중국의 소림사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다가 무술 성지를 만들 것이다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세계 종합무술 총재가 돼가지고 이제 성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는 제주도, 또 하나는 영동, 또 하나는 금산, 또 하나는 춘천, 또 하나는 설악.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초이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춘천이 소양강이 싸가지고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그래서 거기 시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날 5월 2일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거기다 성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돈이 많이 들면 마음뿐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춘천은 모든 스포츠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갖다 이름만 갖다 걸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중국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투자도 받겠다. 투자도 하겠다. 전부 다 해서 다 해놨습니다. 또한 여행사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설정만 되는 순간 몰려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영화도 지금 수도 없이 해서 60 처음에 시작할 때가 66년도가 8년인가 그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규론 배우하고 데뷔작이 봉도라는 영화를 제가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70년 토에 홍콩으로 가가지고 홍콩 영화만 340편을 찍었습니다. 정신없이 찍었죠. 그래서 영화의 역사, 무술의 역사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다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가는데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아직 우리 안 박사가 모르시니까 못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황정리 그룹의 대표이사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명씨 소개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끊어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전 더 노력을 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영화나 무술로서 끝장을 낼 생각입니다. 금년 나이 76세이지만 아직 팔팔하지 않습니까? 제 나이 130년은 보장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우리 안 감독님 말씀 듣고 100회를 기념해서 저기 한다고 해서 저는 초창기 이제 평양 멤버를 이주일 선배하고 네. 이제 같이 하는데 액션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인상파야 인상 쓰다 보니까 남이 웃기는 거 그걸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면서 형 웃겨봐서 코미디를 하니까 예. 근데 오히려 본인이 웃더라고.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안 교수님, 안 박사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진짜 이 열정을 갖고 10년 동안 제가 10회 때 출연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그동안 당신이 한 작품을 쭉 봤어요. 그 속에서 당신의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소룡 기념사업회 통해서 귀한 일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이나 잊혀져가는 배우들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조명해 갖고 가치를 전달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문화보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그 열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치권이라는 영화를 전 세계 50억 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든지 치권을 말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치권을 만드는데 성공리에 이끌어간 거는 성룡을 제가 픽업해서 가르쳐서 찍은 게 치권이고 사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로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성룡과 저와 다시 만나서 성룡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저하고 같이 하는 걸로 사인이 돼서 어제 최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룡이하고 모든 일을 이끌어갈 것인데 맨 먼저 하는 게 시안과 상해, 북경, 한국에 성룡과 황정리 무술 아카데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간판도 같이 올라가기로 결정이 됐고 6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다녀오야 될 것 같고 제가 갔다 오면 바로 또 성룡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무술 성지를 만드는데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에는 액션 영화들을 제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버스탄도 있고 많은 액션 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초청해서 갖다 놓고 대대적인 액션 영화들을 춘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런 기본적인 걸 배우려고 하는 풍토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 왜냐면 그리고 맞습니다. 왜냐면 그 무술에 쓴 사람들이 예, 무술 쪽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연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 그런데 그 연기를 하는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술은 그 표현을 안 합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그런 거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몇 명의 무술 감독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 필요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 뿐일 겁니다.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무술 합을 맞추는 사람일 뿐이지 예. 그 무사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이름하여 무술 감독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는 별로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고 또 저는 지금 용인대학도 지금 제 협회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종합적인 무술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좀 강의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무술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합을 맞추는 게 다 하고 또 무술을 연마하는 순서도
그냥 수련만 할 뿐이고 숙달만 시킬 뿐이지 그 안에 원리가 무엇이며 과학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동작을 모르고 그냥 연습만 하니까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한 1, 2년 쉬면 비기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길을 알게 되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퇴보라는 게 없죠. 제가 금년에 76세인데 옛날에 20대나 30대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거 지금 뭐예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숙달을 시키다 보니까 그 원리가 원이다. 원의 원심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 잘라가지고 가운데 몸뚱아리가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일 때 무엇을 도구로 쓸 것인가. 팔과 다리, 목을 전부 다 도구로 썼을 때 손으로 뗀다 할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이 자체 하나하나가 원에서 원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의 가장 중앙 부분에서 가장 가까이 당기는 것부터가 원이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리는 데까지 또 원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서 딱 멈추는 순간까지 종합적으로 원을 끈으로 묶어서 잘랐을 때 길이가 이 정도 된다면 맞춰서 때리는 그 순간이 뚫고 나가는 그 파장이 즉 힘입니다. 근데 그러한 원리를 다 아시고 하나하나 하면 퇴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올림픽에서부터 전부 다 그냥 숙달만 하고 점수 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술 성질을 만드는 이유는 그 원리가 확실하게 알고 누구든지 처음 교육을 할 때 1년 안에만 가르치면 고단자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원리를 만져 가르쳐주고 숙달을 시키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세미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성질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지우지 않고 뭐 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무술 성질을 만드는 가장 큰 뜻은 거기 와서 수련을 하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믿고 하지. 그거 없이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힘든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칠까봐 몸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제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쪼갰을 때 이 팔에다가 하면 팔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런데 그 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되는 거 안전하게 그걸 해가지고 하면 덜 다쳐요. 그 모래시계에 제가 무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종학 씨가 원하는 게 아주 강력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무사들 전부 집합시켜놔놓고 나를 믿으면 시키는 대로 움직여라.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팔굽, 무릎, 다리 이런 데 전부 다 되는 거를 준비해서 다 이리 와. 다 매서 딱 입어서 옷을 딱 입으니까 움직임이 어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자리에서 이 테이블에서 높이 서서 그냥 탕 떨어져서 그냥 또 밑으로 떨어져. 가능해? 예, 해봐. 그러니까 떨어져도 안전하거든. 안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안전성이 있으면 마음 놓고 기교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둥이로 다리고 후려치면 꽝 공중에서 떨어져도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못 해놓으면은 누구든지 안 합니다. 그런 것들에 좀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겁니다. 치권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예. 치권 제가 만든 겁니다. 창기자입니다. 예. 그걸 이 홍콩에 가서 길 가는데 이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홍콩에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홍콩에도 미친놈이 있네.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좀 별달라서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무술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보여주나 싶어서 집에 들어와서 혼자 그런 취했을 때의 그 동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네. 떨어져도 유연하니까 안 다치고. 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제작자하고 오사원 감독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런 건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된다. 흉내를 내면 된다. 그랬더니 아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숙달한 경험은 어렸을 때 14살 때입니다. 네. 산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서. 예. 그 나무가지를 잡았는데 이게 부러졌습니다. 예. 새동강이로 떨어졌는데 예. 가운데 거가 뭐 픽 소리가 나면서 칵 베끼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끊어진 것과 베낀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일직선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저기 가서 꽂혔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소리라는 게 있었어요. 팩 하는 소리. 그러면 이 반동과 원이 합류해서 그 힘이 꽂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이냐? 즉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무술하는 게 이 나이에도 퇴보가 안 하는 이유 하나가 그겁니다. 원에서 원심력을 그 길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원이구나. 또한 관악산에 가서 그 연습하는데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가르치는 거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일어나서 앉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조금 전에 원을 우리 과학계에서는 타원형을 원으로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정원을 이야기하는 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타원형은 움직였네요. 움직였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바뀝니다. 예.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또한 소리가 때리는 게 이게 뭐 0.0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야간에 한 500m 밖에서 총을 당 쏘면 불이 바짝 보였는데 조금 있다 당 소리가 난다. 그 거리가 있습니다. 소리. 네, 그래서 이 거리가 팔 하나 뻗는 그 거리는 0.0초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금 선생이 하는 이 무술은 즉 과학과 연결이 됐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과 전복된 무술이다. 야 이거 획기적이네요. 그러더니 자기네 그 과학자들 모이는데 거기서 강의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감히 제가 무술한 사람이 과학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는 없고 인연이 된다면 또 뵙겠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듯이 그런 근거 없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저는 이런 속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동요가 되시면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또 잃어버리세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혹시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받아보고 없으면 또 다음 코너 또 선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그 포스터에 다른 성함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그 제작자한테 하신 분 혹시 없으세요? 제가요? 예, 다른 분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쌍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황후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한국영배 황 사장님을 통해서 사실 뭐 영화의 배우가 되는 통로가 됐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박우상 감독님이 이제 박자를 써갖고 그냥 박우상 해갖고 황후라는 타이틀. 원래는 본명은 신영일입니다.
이제 돌아온 용대무트 같은 경우 이중우 시랑에서 이제 친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또 이제 보통 중국에 있을 때는 자꾸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80년도 초 이쪽 저쪽이니까 대다수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 사람으로 착각하더라고. 니폰에서 자꾸 그러길래 한국어는 한국 사람이다 하면서 그때 당시서부터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감독님들이 저기 할 때마다 이름을 이제 당신들의 의지에 맞게 과거엔 줬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히 대들 수 없겠네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들어도 황후하니까 옛날에는 왕자, 용자 이런 걸 많이 썼었거든. 예, 고자라든지 이게 표면화된 거 사실 내면적인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무예라는 부분하고 중국은 술이라는 부분, 일본은 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요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1차 아무리 무예 뭐 저게도 산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론이 딱 그거더라고요. 80년대 초반에 결국은 영화를 하면서 비디오 시장에 도래하면서 결국 우리 액션 영화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안 찍었거든. 비디오 시장에 도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액션 배우, 액션 감독이 됐던 액션을 하고자 하는 이제 후배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르가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게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상 시대의 산업성 흐름이 이 시대에 그거를 웨이팅 시키고 저기 했던 그런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액션 영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한 게 오히려 루즈되는 시간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말씀하시면 그 혹시 그 성지 만드실 적에 VR을 활용해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우예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우리 선배님이 참 왜냐면은 이게 위트만하고 월드 인스티튜션 트레이드 내셔널 마셜 아트 세계 무예 사원을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한 마스터 프레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단순히 산업성이든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 거야. 1.8빌리언까지도 받아놓고 2005년도에 그게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우리 선배님이 그 부분을 꿈꾸시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결과 있는 걸 만들어내서 좋겠습니다. 한번 격려해 봐서 보내시죠. 우선 저 앞에 계신 분명히 대선배님과 네. 선배님 존경하죠. 제가 존경하는데 사실 저 두 분은 저 한국에 그러니까 영화를 하기보다는 원래 무술을 익혔죠. 익혀서 그걸 영화로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차이가 뭐냐면 제가 그 중간 세대예요. 네. 근데 지금 영화를 하기 위한 무술만 배우게 되죠. 요즘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종래에는 무술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만 짜는 정도.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 느끼면서 그 전체 영화를 모르고 여기서 뭐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면 감독이 그건 네가 감독할 때 한 얘기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술 스쿨이 생기면서 무술의 깊이가 없는 젊은 친구들이 영화를 하기 위한 그 트레스만의 액션을 만들어내죠. 물론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한국 영화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마샬라 종주기 우리나라가 이게 도태되는 이유는 한국의 정책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포츠 정책, 무술 정책이 뭐 예를 들어 키 크면 학교에 가면 키 크면 너 농구할래 배구할래 등치 크면 씨름할 유도할래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 또 아까 얘기한 그 비디오 시장이 도래되면서 또 이제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종주기 우리가 아닌 뭐 중국은 당연하지만 미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 무술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정작 한국은 그런 정책에 묶여 있어서 그리고 그냥 형편일률적인 공무원들의 일이죠. 탁상 위에서.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 대선배님께서 제 고향 춘천이 춘천. 제 고향 춘천에 그걸 이루니까 저는 정말 감동스럽고 저도 그림이 그려져요. 예. 저도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큰 준비하시고 황정희 대선배님께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